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22분입니다. KBS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최종 합의를 봐서요. 행간을 4분, 5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2건, 3건. 그 전에 게시판을 조금 보겠고요. 제가 아까 한국일보 양 기자하고 전화 끝부분에 정몽준 후보가 토론회 때 말을 했는데 자기는 못 알아듣겠다 뭐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초등학교라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이런 걸 보고 이심전심이라고 하는지 미니님께서 퍼왔다 그 뜻인가 보죠. 펌. 1964년 2월 이 학교에선 대통령의 딸과 당대 굴지의 대기업 오너 아들 2명, 정권 2인자의 딸이 천진난만하게 빛나는 졸업장을 함께 받았다. 와, 대단했군요, 거기. 거의 사립학교인가요?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한화그룹 창업자인 김종희 전 전경련 부회장의 아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과 김종필 전 총리의 딸 김예리 씨가 그 주인공들이다. 아, 이렇게가 다 동기동창이네요.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휠체어 타고 어디도 재판소도 막 드나들고 대단하네요. 지금 이 중에 여기 열거된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 한 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인터넷에서 꽤 돌던데 제가 사진 캡처했어요. 읽어드리려고요. 또 다른 가족이 속 시원하게 이 얘기에서 희망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라고 하자. 진도 지금 세월호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장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요.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그 각오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깊은 마음의 상처는 정말 세월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깊은 거지만 그 트라우마나 이런 여러 가지는 그런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소재가 이렇게 돼서 그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 그런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내놨다. 다들 알아들으셨죠? 대통령님의 뜻을요? 예, 이해하신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릉동 아줌마라는 닉네임 쓰신 분께서는 토론에 ABC도 모르는 모양이더군요. 아마 오늘 정몽준, 박원순 시장 진짜 듣기 싫어서 정치꾼들 얘기 다 듣다간 수명 단축하겠어요. 그러셨는데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냥 보지 마세요. 그리고 왕싸가리님께서 이강윤 앵커님, 안철수 대표, 그냥 이름을 막 부르는 건 좀 그렇네요. 안철수 공동대표 광주 방문 때 항의한 시민들 영장 신청했다고 했는데 귀를 열고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본인한테 항의했다고 영장 신청. 이명박근혜랑 뭐가 다른지 안철수 공동대표는 여당 대표입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라고 물으셨네요. 아마 제가 양정대 기자하고 말하는 어투 흉내내신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되겠더군요. 영장까지 신청을 하고. 물론 자동차를 한 50분간 가로막고 자동차 위에 올라타서 구르고 그다음에 문을 열어서 계란을 투척하고 했다는데 항의하는 것과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폭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의사 표현을 좀 과격한가 아니냐 이거를 두고 아무튼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따 제가 클로징 때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견해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아까 무슨 1966인가 이렇게 써주신 분인데 인터뷰를 할 때 게스트하고 이렇게 너무 제가 말을 도중에 끼어드는 거 아니냐, 좀 듣기가 사납다, 불편하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정형화돼서 서로 준비한 질문지와 답변지를 국어책 읽듯이 하는 것은 매우 시간도 아깝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께서 바로 눈치도 채시고 생동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들면 애드립처럼 이렇게 물을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생방송의 묘미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또 답변자들이 좀 길게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 듣고 나서 저 앞부분에 한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물으려고 하면 대화가 엉키는 경우가 있어서 잠시 제지를 하고 들어가서 묻곤 하는데, 그때 서로 사인이 맞으면, 즉 스튜디오에 나와 있으면 제스처를 통해서 잠시 발언을 중지시키고 하면 이렇게 부딪히는 충돌이 없는데, 전화니까 그게 안 되는 때가 좀 간혹 있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유려하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약간 불편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동감, 그런 걸 좀 택하고자 합니다. 많이 불편하시면 저도 좀 조심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좀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28분 들어갑니다. 두 꼭지 정도 하겠네요. 우선 이동걸 칼럼, 이분 꼭 한겨레 이동걸 칼럼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아주 시의 적절하게 글을 써서 우연히 눈에 띄어서 꼭 그런 겁니다. 제목은 대통령, 당신부터 적폐입니다. 오늘자 한겨레에 실린 이동걸 칼럼입니다. 먼저 한 대목 들으시죠.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를 도려내겠다고 하셨다지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셨다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적폐가 무엇인지는 아시나요? 혹시 적폐 운운하시는 것이 당신께서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 모두가 당신의 책임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세월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구할 수 있었던 수백 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은 것도, 그리고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 모두가 대통령, 그리고 당신들로부터 비롯된 이 나라의 적폐 때문입니다. 네, 대통령이 세월호 사태 터지고 나서 두 가지 말을 유행시켰죠. 국가 개조, 적폐, 이겁니다. 둘 다 공교롭게도 한 7, 80년대 유행했던 한자어들이고요. 들으면 다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만, 적폐, 오랫동안 쌓여와서 이제 고착화된 악질적 이런 거다라는데, 이 말에는 은근히 이번 사태의 책임이 현 행정부 수반인 박근혜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지껏 대한민국의 골물대로 골마온 곳이 터진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 책임이나 이런 걸 퇴근하지 말라, 이런 게 은근히 깔려 있는 거죠. 일부분 맞습니다. 한국병이 총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세월호에서 터진 건 맞는데요.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동걸 교수도 묻고 있던데. 일테면 해수부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져서 온통 국민의 이슈, 언론의 이슈가 그것이 됐을 때는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기사 아이템을 발굴하라. 이게 해수부 위기 대응 매뉴얼에 버젓이 한 꼭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겁니까? 또 진도에 가면 말이죠. 경비 인력이 660 몇 명인가 많고, 경찰. 그 다음 사복경찰이 그거보다 10명인가 9명 적은 654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진도 유가족에 왜 이렇게 사복경찰이 많이 필요했을까요? 전두환 노태우 그 엄혹했던 군부 독재 시절에 대학가에 잠입시켜서 이른바 프락치 또는 짭새, 그래서 시위 동향, 주요 요시찰 인물들의 동선, 이런 것들 파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때로는 학생 가장에서 수업 강의실까지 들어오고요. 사복경찰 하면 바로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진도 실내체육관에 처음에 거기 아주, 그러니까 첫날 이튿날, 그러니까 시신이 본격 인양되기 전까지
그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 비통에 잠기고 자식을 잃은 분들이 대책위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안을 모아보려고 300몇 분이니까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라도 거기서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경찰은 거기서 정보 업무를 감행했어요. 사법경찰들 투입해서. 무슨 얘기들 하나. 이런 거 하는 게 적폐 아닙니까? 정말 적폐라면 과거부터 잘못된 것 때문에 세월호가 그랬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는 그런 거 안 해야죠. 근데 600몇 명의 경찰을 풀어서 저기 하고 청와대 행진 가겠다고 하니까 득달같이 연락해가지고 총리보다 경찰이 더 빨리 백목항에 도착해서 딱 가로막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밤인데도 저 성능 좋은 카메라로 다 사진 채증했잖아요. 유가족들을 사진 채증을 했어요. 경찰들이. 그 유가족들이 무슨 변장하고 도망다니는 옛날에 무슨 전대협을 이끌었던 신출 귀모란 임종석 그런 저기 수배 중인 시위 적입니까? 자식 새끼 엄마 아빠 잃고서 지금 시신 찾겠다고 생사 찾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범죄를 모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국가가 잘못돼서 구조를 잘못해서 자기 생자 같은 자식 가족을 죽어가는 걸 눈앞에 본 사람인데 범죄 용의자 취급하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서 무슨 그 입으로 적폐를 말한다니. 5월 9일 날 어버이날 다음 날이죠. 그날 밤 5월 8일 어버이날 밤은 굉장히 추웠고요. 새벽에 덜덜덜 떨면서 그 유가족들 청와대 앞에 효자동 청운동 동사무소 앞 주민센터인가? 그 앞에 모여있다가 낮에는 또 굉장히 더웠어요. 때이른 초여름 더위처럼. 생수 그런 거 다 인근 시민들이 갖다 줬어요. 누가 천막 하나 쳐줬어요?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그날 뭐 했습니까? 그 유가족들 모여있어서 안쓰럽다고 자식까지 잃었는데 저 땅바닥에서 뙤약볕에서 힘들다고 있는 거 보고서 보리차 얼린 거 이런 거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노란 리본 차고 있다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경찰이. 그건 적폐 아닌가요? 도저히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해도 유분수죠. 다음 대목 하나 더 듣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쌓여온 적폐를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도 한스럽다고 하신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이 일에 당신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가거늘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 나도 피해자라는 그런 피해망상적 태도가 바로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적폐입니다. 당신의 원칙과 신뢰는 이제 원칙도 신뢰도 없는 적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관 몇 명, 공무원 몇 명 도려내시겠지요. 국정조사와 특별법을 약속하셨다고요. 가족을 면담하고 악어의 눈물을 보이셨지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해결책이라고 뭔가를 내놓으시겠지요. 네. 오늘 아침에 대국민 담화를 보기 전에 썼는데 아마 글은 어저께쯤 썼겠죠.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지 참. 이동걸 교수 저보다 신문사 되게 대선배인데요. 참 지금도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쓰십니다. 전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딱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요. 어제와 확실하게 결별하는 겁니다. 모든 어제와. 어제란 뭐냐? 공무원들은 항상 어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오늘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니까 내일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뭘 물어보러 가거나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왜 이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선례가 없어서 또는 선례가 이러이러해서 라는 답을 합니다. 왜 공무원들은 선례, 즉 어제에 집착을 할까요? 선례대로 해야 설령 뭐가 잘못돼도 자기는 책임 추궁 당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 거죠. 혼나지 않을 근거를 찾아두는 거죠. 그러면 그 어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제의 어제에서 왔겠죠. 계속 따라가 보면 1945년 건국을 넘어서서 일제강점기 36년에 식민통치에 갑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통치 시작하면서 내건 명분이 근대국가 기틀을 만들었다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8.15 해방을 맞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획득한 해방이 아니어서 미 군정이 들어왔을 때 경찰 인력을 치안 업무를 맡기려는데 경찰 업무를 모르니까 일제 때 친일 경찰들을 그대로 다시 경찰로 쓴 거 아닙니까? 내무부 관리들? 동양척식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 행정 경험이 있다 그래서 썼어요.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임종국 선생님 책이 너무 다 아시리라고 믿고요. 우리의 비극이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 어제라는 게 뿌리가 거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제와 확실히 도려내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머릿속을 유전자를 바꿔야죠. 해경 해체, 필요하면 어느 정부 조직이든 해체할 수 있어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또는 정말 해야죠. 그렇지만 아무리 해체를 한들 공무원의 머릿속을 못 바꿔놓으면, 즉 어제로부터 확실하게 결별하지 못하면 해경 조직에 있던 것을 국가안전처로 가져가든 청와대로 가져가든 아니면 해군에 귀속을 시키든 경찰청으로 넣든 머릿속이 안 바뀌면 자기 명찰, 자기가 속한 기관의 문패가 뭘로 바뀐들 계속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말하자면 적폐입니다. 그런 걸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어제와 결별하라. 분명히 결별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단절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요. 아주 짤막한데 이건 꼭 드려야 되겠으니까 한 1분 30초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수영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팬티 선장 방지법이 세월호에 대응하는 거란 말이야. 정치권의 한건주의를 비판하는 짤막한 기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적 경향신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지만 그마저 거칠의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김장실 서상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유기홍, 윤관석 의원은 오늘 수상재난 상황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영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었다. 수상사고가 벌어졌을 때 학생들이 수영을 할 줄 알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 16일 팬티 선장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의 근무 중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이었다. 들으셨죠? 이게 세월호 이후에 우리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뭔가 좀 법을 만들어야겠다. 안전에 관한.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랍니다. 세상에. 수영교육 활성화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학생들 구명동이 입구 탈출하라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저 선원들은 빠져나가 버리고 이러니까 그냥 그 비참하게 아비규환 속에 죽어갔는데 그러지 말고 무조건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많이 시켜야 살아날 거 아니냐. 와, 이런 개그 콘서트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구명동이는 그게 수영용이 아니고요. 부력을 이용해서 물에 떠 있게만 하는 거고 애들을 수영을 해서 건져낼 생각을 하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해경이 진입을 하거나 과학적이고도 확실한 전문적인 구조법 이런 걸 법에 담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아이들한테 수영을 가르치자고요? 그러니까 배는 언제나 쪼개질 수 있고 퇴선 명령 안 내리면 무조건 자기가 알아서 뛰어내려서 가까운 섬까지 지금 수영해서 가란 얘기입니까? 뭡니까? 하도 비난이 많으니까 이 토론회 하려다 취소됐어요. 근데 이런 거 토론회 하겠다고 국회 사무국에 돈 신청하고 한 그 의원실이 정신 빠진 거죠. 새누리당 김장실, 서상기, 안민석, 유기홍, 윤관석 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노근 의원. 팬티 선장 방지법. 참 읽기도 남사스러운데. 그러니까 제대로 잘 제복 입고 근무하라는 겁니다. 요번에 그 도망가는 선장 그 허벅지 그 하얀 거 텔레비전으로 하도 많이 봐서 이런 걸 생각했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국회의원 수준이 이렇습니다. 자기 지역구 맞나 한번 잘 따져보시고요. 다음번 투표 때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